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환경 피해를 당했을 때 소송 구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바닷가 어장에 뭐 기름때가 떠서 우리 양식업이 다 죽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좀 구제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구제해줘야 되느냐. 또 하나는 우리 집 옆에 갑자기 공장들이 들어와서 근데 공장에서 뭔지 모르는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넘어 들어와서 피해가 굉장히 심할 때 이분들을 어떻게 소송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호소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송을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소송 지원 제도예요. 소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소송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거물대리나 잠전마을이나 또 지금 저희가 소송 구조를 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래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데가 폐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 소송들을 좀 구제를 저희가 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설명드리보면,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이어야 돼요.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 변호인단이 지원이 돼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소송 지원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소송 지원 변호인단은 어떤 것들을 그냥 법률 자문해드려요. 처음에 오면 이거 어떻게 소송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신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법률 자문을 해주고, 소송을 하려고 본인들이 갖고 소송 끌고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다 해주고요. 또 하나는 소송 대리를 해줍니다. 법정에 대신 나가서 출석해서 이 사건을 진행을 직접 해주는 거죠. 그것들을 다 소송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법률 자문이나 소송서류 검토는 무료고, 그 소송 대리 변호사 보수랑 소송 비용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해서는 그냥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취약계층이 그럼 누구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고용지원 대상자, 그 다음에 탈북한 이탈주민, 보훈 대상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오염 피해는 뭐냐? 환경오염 피해는 이렇게 3조에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이 구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그 다음에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그 다음에 무방류 배출시설도 있는데 어쨌든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이라는 거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또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그 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나 이런 유해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피해들, 소음진호관리법상의 소음진호 배출시설, 여기도 돼요. 공장 같은 것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공장들, 그 배출시설로 또 소음진호관리법에 들어가면 또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까지 보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이런 게 전부 다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시키는 시설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피해가 있으면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뭔가 신청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대상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뭔가 환경적으로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너무 시끄럽고 토양이 막 오염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가축으로 인해서 그 축사나 돈사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으면 환경오염 피해
의 소송 지원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도와드리냐면요, 법률 자문하고 소송 서류를 검토해 주는 거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법을 정비하긴 해야 되는데 신청인 1인당이야. 그리고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한 5명이 되면 5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내에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송 그 서류도 검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정을 하면 그 변호사 보수를 이쪽에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 보수는 200만 원까지 신청인 1인당. 그러니까 집단 소송 뭐 10명이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소송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소송 지원해 주기는 좋은데 이걸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또 그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인치대 송달료뿐만 아니라 검증 비용이라든지 감정 비용. 패소했을 때 상대편 변호사 보수까지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피해구제 제도가 있는지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 비용이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변호사 선임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법률자문이나 소송서류 검토나 취약계층 전부에 대해서 그 되는 거고, 소송 대리 변호사 보수라든지 소송 비용이나 패소 비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korea.kr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국가보호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그 다음에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은 정국하고 월 평균 소득이 60%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보건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거에서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담당 부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면 지금 이 신청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기관인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자료들 자기가 구제 대상인지를 갖다가 그 관계된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방문도 되고 등기우편도 되고 팩스, 전자우편 다 돼요. 이메일 이게 다 돼서 확인하는 거고, 전화번호는 잘 외워두세요. 2284-1850으로 전화하셔서 1번 누르시면 환경오염 피해 구제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원 안내를 5번 누르시면 상담원 안내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물으시면 도와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예산이 남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환경오염 피해 입으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쪽 고문변호사도 제가 했었고 또 환경부 고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거동이 불편하거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대리인 유임장, 신청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그 양식 다운받아가지고 소송 지원 신청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쭉 전체적으로 연말 얘기 드린 것만 가지고 필요서류들도 물으셔서 지원하시면 되니까. 진행 절차는 신청을 하시면 기술원에서 검토해요. 아, 이거 우리가 지원 대상 적격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 지원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검토해 보니까 소송 지원에 적격도 되고 그다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소송 지원단, 그리고 저처럼 소송 지원단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고르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도 지원해 줍니다. 소송 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환경 사건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소송하셔도 되죠. 그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자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외부에서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만약에 여기 소송지원단에 전화하셨다가 나는 이승태 변호사한테 이 소송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저를 지정하시면 아마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 보서는 거기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그다음에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 오염 피해, 그다음에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그다음에 소음진동 피해 사례들까지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 7월까지 10개 지역에서 163명이 신청을 했고, 적잖아. 5년 동안 163명밖에 안 되니까 한 1년에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1명을 지원을 했고, 법률 자문은 4건, 소송 대리는 5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소송 대리한 사건은 강릉 영월 삼척에서, 그리고 충북 제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임 비용하고 소송 비용 지원받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래마을 주민들 그 배상 소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북 익산 장전마을 또 사건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래마을 사건은 1심에서 우리가 진행한 게 아니라 졌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해서 져서 그 산업기술원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창원에서 진행하는데 마음의 부담도 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승소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간 그 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오염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고, 또 돈도 없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게 굉장히 부족하시거든요. 뭐 일반인들도 환경 피해는 잘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것도 있고, 구제는 다음번에 또 볼 거예요. 피해 구제를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때는 지원금 같은 것들이 나가는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소송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쭉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